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좀 늦었는데요. 음, 지금 내 컴퓨터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늦었는데 일단 이제 얘기는 잘 들리나요? 누구 채팅창에 응답해 주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얘기는 들리나 보네요. 아침에 어, 이제 학교 클래스네트에 접속했더니 갑자기 그 카스퍼스키에서 경고가 떴어요. 뭐가 무슨 하여튼 뭐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쭉 검사를 했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재부팅을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이제 조금 늦었는데, 일단 이게 뭐 이제 내 컴퓨터하고 학교 웹사이트, 학교 이제 클래스넷 사이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은 이 웹엑스를 통해서 화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뭐 검사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하느라고 지금 조금 그 전체적으로 PC가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도 조금 늦게 작동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일단 수업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전체적으로 시스템 문제가 있으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시 연락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뭐 그런 일은 없으리라 희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량에 있는 예제를 몇 개 그 강의록에 기록한 거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4.1번 0.2분의 시간 상수를 가진 온도계를 수조에 넣고 온도계와 수조가 평행이 된 후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온도를 1분당, 그러니까 수조의 온도를 1분당 1도씨의 속도로 온도를 증가시킬 때 온도계에서는 어떻게 읽겠느냐 하는 거죠. 온도가 말하자면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상황이 이제 여기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시간이랑 똑같이 1분당 1도 올라가니까 그냥 여기 시간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시간을 입력하면은 이 온도계, 이쪽이 이제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이제 편차 변수로 이제 표현된 온도계인데 처음에 정상 상태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 편차 변수가 0이고 그 다음에 시간 상수 0.2로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돼서 지금 여기 여기 말하자면 수조의 온도죠. 수조의 온도가 T랑 같으니까 시간 상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산한 온도를 빼서 그러니까 여기 T 빼기 T 프라임이 오른쪽으로 가서 T 프라임이 뺀 거죠. 그렇게 되고 0.1을 곱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 온도계에서 읽는 온도가 나오는데 온도계에서 읽는 온도가 이와 같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정상 상태였으니까 같은 값이었다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따라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차이가 0.2도, 0.2에 만큼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램프 변화에 대한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경사 입력에 대한 그 출력이, 그러니까 경사 입력에 대해서 출력기와 같이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전달함수가 x하고 y 사이의 전달함수가 분자, 분모에 모두 S에 대한 다항식으로 1차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분자 분모가 모두 1차 다항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와 같은 공정을
리드, 앞서 나간 소리죠. 레그, 리드 레그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리드 레그 엘리먼트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는 뜻은 뭘까요? 이름이 붙어 있다는 뜻은 이와 같은 그 형태가 공정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리드 레그 엘리먼트, 그러니까 요 분자를 리드라고 부르고 분모를 레그라고 부릅니다. 분자 리드, 분모 레그. 이와 같은 공정에 단위 계산 함수의 입력이 작용했을 때, 그러니까는 단위 계산 함수니까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부분분수로 분해하고 역변환하고 한참 고생하면은 이와 같은 그 시간 도메인에서 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시간 상수는 t2가 되겠고 여기 이제 익스포넨셜 앞에 이와 같은 값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t1이 t2의 5배라고 했죠. 4.3번 t1이 t2의 5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배 t2가 들어가면은 여기 4배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배가 되고 우리가 여기 T2, T1, T2, 그러니까는 T2의 값을 구체적으로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상수, 모르는 상수인데 그래서 T 나누기 T2 요거 전체를 하나의 이런 그 T 삭값 새로운 변수로 그래서 여기 X축을 T 나누기 T2를 새로운 변수로 하면 요거는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T 삭값이 1이라는 얘기는 T가 T2랑 같다는 얘기고 뭐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돼서 그 해가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1 더하기 4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래서 쭉 0으로 유지되다가 시간이 0인 순간에 x가 0에서 1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1로 증가했는데 y, 출력 y는 이와 같이 1에서 5로 확 뛰어 올라갑니다. 확 뛰어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내려와서 1 값으로 요 값으로 근접해 가는 거죠. 요 값으로 근접해 가는 해를 보인다. 그 초기치 정리, 요 값. 초기치 정리를 사용을 하면은 y가 5배 t2s 뭐 이런 식으로 여기 s분의 2와 같이 되니까 여기다 s 곱하기 ys에서 s가 무한대로 가면 시간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s가 무한대로 가는 게 초기치 정리죠. 무한대로 가면 여기 s가 무한히 커지니까 요거는 뭐 있으나 마나하고 5가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5가 되는 거고 시간이 무한히 흘러가면은 새로운 정상 상태는 여기 s가 0으로 갈 때죠. 그래서 s가 0으로 가면은 1이 나온다. 뭐과 같은 계산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저것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입력 함수가 좀 복잡하죠. 입력 함수가 100도씨가 100도씨가 시간 0에서 110도씨가 됐다가 시간이 1분이 지난 후에 다시 C가 미안합니다. C가 아니라 F죠. 페러나이트죠. 100도 페러나이트에서 110도 페러나이트가 됐다가 다시 100도 페러나이트로 내려왔다. 입력이 그와 같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계이면 여기에서 100에서 정상 상태를 이루고 있다가 입력이 110도로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100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파란 선의 모양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이제 이 시뮬링크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와 같이 세 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하고 플러스 10 여기 t-u-t-1에서 마이너스로 줬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네, 이거를 여기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0에서
0이 10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1에서 0, 이것도 마찬가지로 1에서 0이 10입니다. 1에서 0이 10으로 가는데 그거를 빼주니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마찬가지로 0에서 10으로 간다. 두 개 다 마찬가지로 0에서 10으로 가는데 요거는 t가 0일 때, 아래 거는 t가 1일 때, 이거 값이 변화하는 건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게 전체적으로 요게 ti가 되는 거죠. 입력 온도. 그래서 이게 ti가 되고, 빼기 t. 그다음에 요 경우에는 그 시간 상수가 1이니까 특별히 뭐 곱할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해서 결과를 이와 같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뮬링크나 이제 매틀랩을 써서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잘 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그 모습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또 건너뛰었습니다. 4.6은 75도 페런하이트에 있는, 여기가 75도입니다. 75도 페런하이트에 있는 수은 온도계를 갑자기 400도 페런하이트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온도가 이제 변화해서, 온도계에 나타나는 온도가 변화하겠죠. 변화하는데, 이제 변화하는 거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여기 요 점들이 측정한 데이터인데, 여기 약간 울퉁불퉁한 거 보니까 뭐 약간의 오차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약간의 오차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번 75를 400도로 넣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책에는 숫자로, 표의 숫자로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숫자를 그대로 이제 여기 그림으로 그린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각기 다른 온도계 시간 상수를 계산하라. 여기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온도계라는 거에 시간 상수 자체가 두 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인데, 하나의 공정인데, 온도계도 하나의 공정인데, 하나의 공정이면은 시간 상수는 당연히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 그래서 번역이 이상한데, 이건 여기서 번역을 잘못했나 그랬더니 영어로 된 그 원서, 그 PDF 파일 여러분들도 받았나요? 그 PDF 파일에 있는 거 봐도 뭐 표현이 조금 비슷합니다. 도대체 약간 이제 애매하긴 한데, 결국 이거를 그러니까 두 개 각기 다른 온도계 시간 상수를 계산하라 하는 거는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시간 상수를 계산하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논의했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시간 상수를 구하는 거를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5도하고 75도에서부터 이제 400도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 상수, 그러니까 t가 타우만큼, 시간 상수만큼 변화하면은 이 온도에서 최종 온도까지 올라가는 거에서 63.2%만큼 올라갑니다. 63.2%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325도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 상수 t만큼 시간 상수 타우만큼 시간이 흘러가면은 두 배 타우가 아니고 그냥 타우죠. 63.2%만큼 올라가니까 325에 63.2% 0.631을 곱하고 거기다 75를 더하면 280.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또는 그거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 이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미분 방식은 어떤 시간 상수에 여기 입력 함수가 400이고 초기 조건이 75였으면은,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을 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은 400 빼기 325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75 더하기 뭐 325짜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75하고 325 두 개의 숫자가 여기 이제 같이 있는데, 빼기 t 나누기 타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가 타오만큼 변하면 요 값이 1이 되죠. 요 값이 1. t 나누기 타오가 1이 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계산해도 뭐 당연히 같은 요거랑 요거는 요 계산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t를 타오라고 해가지고 계산한 거가 바로 요 계산이죠. 280.4가 됩니다. 그래서 280.4면은 여기 어딘데요? 여기 어디가 돼서 280.4면은 10초에서 282, 8초에서 244.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10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여튼 어찌됐거나 10초에서 282, 8초에서 244.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내삽, 직선 중에 그 사이에 280.4가 되는 t가 얼마인가 계산을 하면은 9.92가 나오죠. 9.92. 그래서 시간 상수가 9.92이겠다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여기 63.2니까 요거도 요때 요거 계산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저 기울기. 처음에 출발할 때 기울기로 쭉 올라가서 최종값에 도달할 때, 처음에 기울기로 올라가서 최종값에 도달할 때가 타우다. 처음에 기울기는 여기 처음에 데이터 두 개 가지고 직선을 걷습니다. 처음에 두 데이터 가지고 직선을 걷어 쭉 내리면, 또는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요 식을 다시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고, 어, 시간이 0일 때 기울기는 타오분의 325가 된다는 겁니다. 타오분의 325. 그러니까 타오가 타오분의 325니까 그래서 요, 요 시간 상수만큼 지나가면은 여기 325에 도달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선을 긋고 내리면은 10.1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 요 계산에 의해서 여기 가령 1일 때 요 기울기가 그러니까는 여기 107하고 75죠. 요 두 값이 107하고 75니까 요 107하고 75가 여기 타우랑 계산하면은 타우 빼기 0하고 여기 돼서 400 빼기 75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10.1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서로 다른 값을 얻었는데 뭐 보다시피 요 10 근처로 해서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얻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얻은 타우 값이 여기서 지금 뭐 보면은 한 2.5% 정도 차이 나는데 거의 잘 일치한다.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요 변화를 그러니까 요 일치한다. 요거니까는 맞다고 보는 거죠. 한 10 정도. 그래서 여기 10이면은 이제 뭐 282 뭐 이런 숫자도 나오는데 한 10 정도 타우가 10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가 다 요 변화가 1차계이다 하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1차계라고 가정을 하고 1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시간 상수 값을 계산해 봤더니 거의 일치한다. 요거는 1차계라고 봐도 무방하다. 요 측정의 오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두 개가 정확히 같은 값이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잘 일치한다. 그래서 나는 한 9.92랑 10.17 상당히 비슷한 값을 얻었고 뭐 대략 한 10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타우가 한 10이라고 그러면 되겠고 여기가 요 타우 값을 제대로 얻었다는 것은 우선 요 공정이 1차계다 하는 얘기도 동시에 해놓을 수 있겠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1차계다. 자, 건너뛰었습니다. 4.11 미지의 전달함수의 입력이 단위 임펄스가 작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력을 측정했더니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출력이 이런 값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단위응답, 계단응답은 무엇이겠는가? 문제는 이제 계단응답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려면은 공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공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시간 도메인에서는 사실 공정이 어떤지 이거를 가지고 추측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의외로 잘 돼요. 그러니까는 y를 요 응답을 라플라스 변환을 한 게 요겁니다. 그대로 라플라스 변환한 게 요거고 이게 공정의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공정의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이어야 된다. 근데 입력이 단위 계산 함수, 단위 임펄스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XS는 1이죠. XS는 1이죠. 그 얘기는 공정 자체 전달 함수가 요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공정 전달 함수가. 그러니까 XS가 1이니까. 공정의 전달 함수가 이와 같이 된다. 그 공정의 전달 함수를 구했으니까 여기에다 단위 계산 함수를 적용을 시켜서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하면은 이런 응답이 나올 거다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단위 임펄스 함수를 가해서 그러니까는 응답을 구하면은 그 응답이 바로 공정의 전달 함수다. XS가 1이기 때문에 여기 델타 T면은 1이니까 이게 바로 그 공정의 전달 함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특징적인 문제를 몇 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4.12 사실 이건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와 같은 그 실제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4.12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는 계산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이 정신이 없죠. 뭐 0.7713, 0.1543, 0.03947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아주 어지러운 숫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제 계산에서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그 복잡한 숫자 사이의 계산 능력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그러니까는 4.12번 이제 펄스 저항 가열기로 가열되는 어떤 오븐의 온도가 이와 같이 변한다. 오븐의 온도가 120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만큼 변화하는데 그러니까 115에서 1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와 같은 코사인파 형태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거를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온도계 시간 상수는 5다 하는 거죠. 5인 1차계다. 여기 프리퀀시는 25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편차 변수로 계산을 하면 편차 변수는 이게 정상 상태라고 보면은 편차 변수는 t 빼기 120에서 요 변화하는 부분만 얻게 되죠.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하니까 우리 그 처음에 예제에서도 이제 요 비슷한 사인 이런 문제 다뤘었는데 요 코사인 25 t 더하기 30 요거를 뭐 코사인 사인으로 분해해 가지고 코사인 25t 뭐 사인 뭐 맞아 뭐 사인 25t 이렇게 분해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런 게 이제 변환이 되는데 코사인 30, 사인 30을 숫자로 바꿔주면 여기서 요 35가 아닙니다. 30 레디안이에요. 30 레디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꿔주면은 0.7713 그다음에 123.5 요게 사인 30이 아마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에서 123.5가 되고 여기 25가 있으니까 625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고 TM은 온도계로 측정되는 값은 그래서 이 값에다 공정을 곱해준 거죠. 공정의 전달함수를 곱해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 합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서 여기 S의 개수를 1로 바꾸느라고 여기가 0.2가 됐고 그러니까 0.2를 위아래에다 0.2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0.2를 곱해주니까 7713이 1543이 되고 123.5가 24.7로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게 되는데 요거를 내가 부분 분수로 분해하고
A는 헤비사이드 확장을 통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B랑 C는 통분을 해서 구하는데, 여기다가 A가 0.03947을 넣고 요거를 다시 통분을 하면은 여기 S가 있고 S가 곱해져서 S제곱에 붙는 개수가 이게 되고 S에 붙는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이 이렇게 되는데 좌변은 요게 되는 거죠. 좌변은 요게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요거를 통분해서 요쪽 거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제곱의 항 S제곱의 항 여기서부터 여기 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0.03947 그 다음에 S의 항 요거는 1543은 여기 0.2 B 더하기 C 그래서 C는 0.1621 그렇기 때문에 요 상수항은 어떻게 되겠나 상수항은 요게 되는 거고 요 값이 24.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쪽을 계산해 봤더니 24.71인데 뭐 24.7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요 두 개가 맞나 보다 해서 E랑 C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만약에 그냥 간단한 숫자 뭐 1, 2, 3 이런 정도였으면 굉장히 그 간단해 보이는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다뤘던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숫자가 이제 이와 같이 복잡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를 구해서 이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TM 프라임에다가 실제 값을 넣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사인 코사인으로 역변환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역변환을 수행을 했더니 0.03947, 0.0455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역변환을 한 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T이고 요거는 TM입니다. T이고 TM. 그래서 여기 TM이 살짝 사인 커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볼 수는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졌죠. 이거 이와 같은 것을 감소한다. 어테뉴에이트 됐다. 어테뉴에이트 됐다 이런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령 여러분들이 또 뭐 집에 있는 세면기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세면기에 이제 물을 받아놨어요. 물을 받아놓고 어떤 일정한 온도를 지키면서 물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득 그래서 물이 살살 넘치고 있어요. 실제로 하면은 집에서 야단 맞겠죠. 근데 하여튼 상상만 합시다. 실제로 하진 말고 물 넘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는 수도꼭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그냥 열었다 닫혔다를 반복을 한다고 칩시다. 열었다 닫혔다. 나는 다 더운 물 수도꼭지 열 때 찬물 수도꼭지는 닫고 찬물 수도꼭지 열 때 더운 물 수도꼭지는 잠그고 두 개를 동시에 막 열었다 닫혔다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온도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이 들어갔다. 순간적으로 차가운 물이 들어갔다 하는데 그 세면대에 물이 가득히 차 있으면은 세면대 자체 물의 온도는 얼마나 변할까요? 거의 안 변할 겁니다. 세면대 자체 물의 온도는 거의 안 변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식에서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은 프리퀀시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는 자주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온도계는 그거보다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그 온도계는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여기 5하고 여기 25는 역수가 되죠. 25분의 1이니까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125배 시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계에서는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온도계 문제이기는 한데 요거는 그 필터, 특히 그 음향 같은 거의 필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와 같은 것을 고주파 소음,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라고 부르는데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에다가 이와 같은 그 필터를 1차 예로 표현이 되는 필터를 작용하면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가 이와 같이 거의 줄어드는 변화가 거의 없어지는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게 이제 뭐 공정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력 변화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데 그 커다란 그 통 속에다가 더운 물, 찬물을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부으면은 전체적인 온도는 별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얘기들이 또는 뭐 필터에도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4장에 있는 연습 문제를 몇 개 살펴봤습니다. 5장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숙제는 5장까지 다 배워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하고 저 다음 주 목요일 날 일부 그래서 5장을 숙제를 하면은 5장을 배우면 숙제를 할 수 있게 되죠. 다른 거는 1차분 몇 상당 부분은 5장 이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 진도 나가기 전에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4장에서는 1차계 1차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 1차계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와 같은 그 실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러니까 화학 공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와 같은 1차계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게 5장입니다. 그래서 그 1차계, First Order System, 1차계라고 부르는 것은 그 미분방정식이 1차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은 5.1, 5.2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5.1에서는 이와 같은 그 소위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는데 상수가 즉가는 그 출력 변수 y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도함수에 대해 앞에 붙어지는 상수가 타우이고 입력 변수 앞에 붙는 상수가 kp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상수 공정 이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편차 변수면 여기 정상 상태니까 요거 0이 되고 YS는 KPXS가 되죠. 그래서 편차 변수로 꺼주면은 원래 식하고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똑같은 모양이 되고 단지 뭐가 다르냐면 초기 조건이 바뀐다 했죠. 요거는 초기 조건이 어떤 임의의 숫자가 되는데 여기에 초기 조건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이와 같은 그 1차계. 그래서 1차계라는 것은 요 전달 함수가 분모가 1차 다항식이다. 무슨 타우 S 더하기 1 형태의 1차 다항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5.2에서는 그 공정의 모델이 전달함수 모델이 요거는 지금 결국은 요 y가 f 함수가 y에 대한 선형식인데 요거는 일반적인 비선형식으로 표현이 될 때 일반적인 비선형식으로 표현이 될 때 이거를 우리 소위 이제 편차 변수를 써서 비선형 모델을 선형화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1차 공정 전달 함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형 공정이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는 거고 또 하나는 비선형 공정을 어떻게 선형으로 바꿔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비선형 공정을 어떻게 선형으로 바꿔줄 것인가. 그래서 선형 공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그 리퀴드 레벨 여기 물이 들어오고 여기 물이 잔뜩 쌓이면은 물이 나가는데 이게 액체 액위 리퀴드 레벨이 높으면은 물이 많이 나가고 낮으면 천천히 나가겠죠. 또 만약에 처음에 빈 통에다 물을 넣기 시작했으면은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 리퀴드 레벨은 낮기 때문에 물이 조금 나갑니다.
들어오는 거에서 조금 나가면은 이제 애기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나가는 물의 속도가 점점 많아져서 그 어느 순간인가 이제 두 개가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일정한 정상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와 같은 얘기인데 그걸 우리 이제 매스 밸런스로 쓰면은 질량, 그러니까는 부피유량에다 밀도를 곱해서 들어오는 질량, 부피유량에다 밀도를 곱해서 나가는 질량. 여기는 A 곱하기 H가 요 단면적이 A라고 하면은 A 곱하기 요 높이 H가 부피가 되고 부피에다 밀도를 곱해서 질량의 시간의 변화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 QO, 나가는 유량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은 그냥 우리가 물질 수지를 배움으로써 쓸 수가 있죠. 근데 요 나가는 유량하고 나가는 유량이 첫 번째로 이 높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다. 실제로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되겠느냐. 그와 같은 관계를 constitutive relation이다. 이와 같은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onstitutive relation은 이거 이제 물질 수지는 그냥 그 말하자면 책상놀이에서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실험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야말로 과연 진짜 H에 비례하겠느냐. 두 번째는 비례하면은 비례상수, 여기는 이제 저항이고 저항의 역수가 비례상수인데 비례상수는 뭐가 되겠느냐. 두 가지 다 실험적으로 관측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QO 자리에다 요거를 집어넣어주면 그리고 액체니까 밀도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와 같은 모델이 나오겠죠. 이와 같은 1차계의 소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빼주면은 저는 이 모델을 빼기 스테디 스테이트를 해주면은 Q 빼기 QS, H 빼기 HS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Q 빼기 QS를 대문자 Q로, H 빼기 HS를 대문자 HS로 해서 편차 변수 Q, 편차 변수 HS로 미분 방정식을 표현을 하면 뭐 누차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선형의 경우에 단지 초기 조건이 0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여기 초기 조건이 0이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이 좀 편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A 곱하기 R이 시간 상수의 역할을 해서 이와 같은 1차계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리퀴드 레벨이 1차계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A, 들어오는 물의 유량이 계단 변화를 할 때 높이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H 높이가 R이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호를 가지고 쓰다 보면은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H하고 R이 같은 단위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단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H하고 R의 각각의 단위는 뭐가 되나 왜 또 이렇게 단위가 달라졌나 하는 거를 조금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높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높이 변화가 아니라 나가는 물의 유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가는 물의 유량은 H 나누기 R이 되죠. 이렇게 돼서 H가 이와 같이 되는데 QO는 그거를 R로 나눈 거니까 이게 지금 Q하고 Q 들어오는 물의 유량하고 나가는 물의 유량 사이에 전달한 부는 이와 같이 돼서 이 공정 이득 값이 1이 된다. 이거는 이득 값이 1이 아니고 R이었죠. R. 공정 여기 이득 값이 R이었는데 일단은 들어온 물의 유량하고 높이 사이에 이득은 R로 표현이 되고 유량에 대해서는 1, 숫자 1, 그냥 상수인 1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펄스 리스판스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 상수가 1분이고 저항은 여기 단위가 복잡하게 있죠. 9분의 1 피트 퍼, 그다음에 부피 유량, 요거는 이제 높이가 되고 피트니까 높이가 되고 CFM 큐빅 피트 퍼 민, 1분당 큐빅 피트. 그래서 CFM은 부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처음에 10 큐빅 피트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100으로 확 튀었다가 시내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Q분의 H는 이와 같은 여기 타우가 1이고 그 다음에 공정의 이득이 9분의 1이고 여기에다 펄스 10에서 100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 차이는 10에서 100이니까 90이고 0. t가 0에서부터 0.1 사이에 그와 같이 90으로 10에서 100으로 유량이 올라가니까 ut 빼기 ut 빼기 0.1 이렇게 해서 q에 대한 그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표현은 이와 같이 되고 h는 이와 같이 된다. 일단은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개 항으로 얻는데 첫 번째 거는 이와 같이 부분분수로 변화를 해서 첫 번째 항은 부분분수로 변화를 해서 부분분수로 분해를 해서 역변환을 해서 이와 같이 얻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요거를 놔두고 요 부분만 하면 요거랑 같죠. 10 나누기 s 플러스 1 요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로 분해가 될 거고 부분분수로 분해가 될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10분의 s 빼기 분의 s 더하기 1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1s 이와 같은 형태가 돼서 그 3장 부록에 있던 그 공식을 적용을 하면은 6에 여기 t 빼기 0.1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ut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여기 빼기니까 스타 친 부분, 스타 친 부분을 빼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0.1보다 작을 때는 요 10, 그 다음에 0.1보다 클 적에는 요거 1이라고 치고 계산을 하면은 여기 1끼리는 없어지고 이쪽 부분만 남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실선으로 표현을 한 게 지금 요 펄스 인풋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점선은 뭐냐면은 요 펄스를 임펄스로 극한으로 임펄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1이니까 이게 0.01이면 90이 900이 되는 거고 0.001이면 9000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임펄스 함수로 바꿔주면은 점선이 나와서 두 개의 모양이 사실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는 가령 뭐 주사기를 이렇게 팍 꽂아줄 적에 이 변화나 또는 이쪽 변화나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 실험적으로 관측한다면 두 개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임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임펄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펄스를 적분을 하면은 0에서 0.1까지 90을 적분하면 9가 되죠. 9가 되니까 이게 임펄스 입력으로 변환하면 9 곱하기 단위 임펄스가 되는 겁니다. 9 곱하기 단위 임펄스가 되는 거고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h는 9에다가 s 플러스 1분의 9분의 1 h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다. 이와 같은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령 유량이 항상 높이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밖으로 나가는 쪽에다가
펌프를 설치했어요. 펌프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나가는 그 펌프를 위해서 어떠한 딱 위치에 세팅을 하면은 나가는 유량이 일정하다 하는 겁니다. 나가는 유량이 일정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매스 밸런스로부터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부피니까 매스 밸런스로부터 이런 칙이 되는 거죠. 매스 밸런스가 이와 같이 유지가 되고 t가 0일 때는 나가는 유량이 들어오는 유량과 같았었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유량에 맞춰서 나가는 유량을 딱 거기다 맞춰놨는데 들어오는 유량이 바뀌는 겁니다. 들어오는 유량이 바뀌게 되면은 요 Q는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T가 0 앞뒤로 해서 Q는 안 바뀌기 때문에 그 Q만 바뀌죠. 그러니까는 편차 변수 Q가 나오고 요 H에 대해서 편차 변수가 이와 같이 된다. 아까는 여기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편차 변수가 있었는데 QO하고 요것 때문에 요 부분은 아예 없어져서 그래서 매스 밸런스 그러니까 편차 변수에 대한 매스 밸런스가 이와 같은 식으로 되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뭐 QS는 여기 미분한 거기 때문에 S가 하나 들어가서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전달 함수가 A라는 상수가 A분의 1이라는 상수가 있고 S분의 1이 되죠. S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H에 대한 응답을 구하면 은 Q가 그냥 단위 계산 함수로 변화하면은 Q도 S분의 1이 되죠. 그래서 S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A분의 1이 있고 S제곱분의 1이니까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유량이 들어와서 밸런스가 딱 균형이 잡혔는데 들어오는 유량을 살짝 높여가지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는 건 일정하니까 액위의 높이가 쭉 올라가겠죠. 직선적으로 쭉 올라갈 겁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수학적으로 식을 구했을 때 이게 우리가 그 어떤 부분은 이제 개념적으로 그 어떤 모양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정성적인 부분하고 일치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리퀴드 레벨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믹싱 프로세스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믹싱 프로세스. 자, 오늘 강의는 조금 아침에 시간 시작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1분 늦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